그때 꿈이 지역에서 제일 큰 룸사롱을 갖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서 또 그렇게 밤일을 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시그널에 살면 이제 제일 좋은 점이 그 안에서 얻어지는 네트워킹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상징을 사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 높은 건물을 보면서 날 생각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더 보스의 작가이자 28만 유튜브 채널인 안대장TV를 운영하고 있고 세일즈랩 교육회사와 완미족발 프랜차이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이라는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 교육사업으로 하러 올라오면서 왕복의 거리가 너무 기니까 그냥 단순히 서울에 집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그 서울에서 부동산을 해요. 근데 시그니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거기를 보고 싶은데 그 당시만 해더라도 막 재산증명서도 내고 그랬어야 됐어요. 소득증명서도 내고. 근데 너는 어쨌든 알려진 사람이니까 네가 보여달라고 하면 100% 보여준다. 갔는데 막 이제 막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막 이거 딱 세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돼. 근데 제가 사업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벌려면 남들이 못하는 걸 하자는 거예요. 제가 경영 컨설팅이라는 일을 하면서 시그니엘 산다는 이유로 또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정말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은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었어요. 중졸하는 애가 경영 컨설팅을 해? 온라인상에서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엄청난 파급력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이제 이런 거 우리도 할 수 있네? 뛰어들게 된 거고 내가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해내고 내가 엘리트들을 이기는 순간 나는 날개 달고 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시그니엘을 볼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월에 2천만 원 내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은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하자. 나는 또다시 한다는 게 퀀텀하겠구나. 왜? 일반인들은 이걸 주어도 못할 테니까 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고 알려지면서 또다시 저는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사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고요. 상징을 사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 높은 건물을 보면서 날 생각할 거야. 내 상징에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85층에 사우나랑 수영장, 헬스장이 있거든요. 너무나 편하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게 107층으로 올라가면 스시바와 중식당,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바가 있어요. 거기도 저희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그니에 살면 이제 제일 좋은 점이 그 안에서 얻어지는 네트워킹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산가로 몇 천억대 자산가가 되신 분들이 제 앞에서 같이 형 동생 하면서 뭐 술을 먹고 웃고 떠들고 사업 이야기를 해주고 그분들의 경험과 조언은 진짜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그니엘에는 컨셔지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관리를 하시는 관리부자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내가 출근을 할 때 그분들이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게 자존감을 정말 너무나 끌어올려주고 퇴근해서 어떤 야경 같은 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때 느끼는 그 성공의 맛? 이런 게 엄청나죠. 좋은 차를 타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감이 엄청나죠. 단점으로 넘어가면 이제 정말 비싸다는 거. 거기 들어가는 순간 생활비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한다는 거. 왜냐면 거기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맞춰줘야 되니까. 저와 저희 친형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했거든요. 제가 17살 때. 그 당시 이제 어머니가 사업이 부도가 나시면서 저희는 아예 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단칸방조차가 없어가지고 저희 친형은 천안에서 이제 서울로 혼자 돈 번다고 올라갔고 저는 그 당시 이제 숙식이 되는 중국집으로 취직을 해서 배달부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좋은 미래를 꿈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웨이터 생활을 시작했죠. 그때 꿈이 지역에서 제일 큰 룸사롱을 갖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서 또 그렇게 밤일을 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그때 뭘 하면 내가 무이프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딱 두 개더라고요. 창업 아니면 영업. 딱 두 개밖에는 없다는 답이 정확히 내려졌어요. 창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영업밖에 없다. 영업으로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자. 저는 군대에서 밖에 나올 때부터 아예 나는 영업해야지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캐피탈 영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좀 벌 수 있는 파이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금방 돈을 벌었고 외식 산업으로 뛰어들게 됐죠. 이태리 레스토랑부터 이자카야, 조개구이집 해서 이렇게 총 3가지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너무 젊은 나이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장은 됐는데 잘 운영이 되진 않았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때 터닝 포인트 중에서 제일 컸던 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길을 가다가 어렸을 때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가 어디 가냐 그래서 나 밥 먹으러 간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그래서 여자친구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잠깐만 따라와봐. 딱 이렇게 하면서 골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담배를 딱 입에 물면서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너 지금 여자 만날 때냐? 정신 안 차릴래? 건물 뒤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바로 보이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거기서
딱 들리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집에 가서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분에 차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인생을 똑바로 못 살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구나. 이 사람들을 같이 무시당하게 만드는구나. 그걸 딱 느끼고 그때 이제 술도 끊고 친구들도 끊고 모든 취미야 모든 걸 다 끊었어요. 일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3년 사니까 인생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 당시에 빚이 이미 너무 많았어요. 한 3억 정도 되는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교차로 보면서 돈을 제일 많이 준다는 경영 컨설팅이라는 업으로 뛰어들게 된 거죠. 그 일이 아무래도 기업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풀렸어요. 그 당시에 거의 한 4년 만에 연봉 10억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좀 저를 알리고 싶었어요. 책을 쓰게 됐었고 그 책도 잘 됐고 서울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됐고 그게 지금 이제 경영 컨설팅을 가르치는 교육회사인 세일즈랩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된 거고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이렇게 교육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그냥 말로 먹고 사는 뭐 강의파리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영업으로 컸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완미족발이라는 매장 수로는 한 108개 정도 국내 6위 족발 프랜차이즈 회사를 지금 창업하게 된 거죠. 영업도 결국에는 시스템이거든요. 정말 내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기획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풀어갈지. 그래서 본인만의 스타일이 명확해야 돼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TM 영업을 정말 안 할 때거든요. 더 이상 나가서 돌아다닐 돈도 없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TM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뭐 이런 회사인데요 뭐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보통 다 끊어져요. 막 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통화를 오래 할 수 있을까, 남들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그때 설문조사식으로 했었어요.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무슨 이런 센터인데요 지금 뭐 고금리 피해 설문조사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대부업 피해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고금리 쓰고 있는 거 있어요. 얼마짜리 쓰시는데요? 몇십 프로짜리 씁니다. 그런 거 이자 내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당연히 아깝죠. 다들 소비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전문 컨설턴트 있는데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게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100% 오케이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 컨설턴트 붙여드릴게요 하고 끊고 또 제가 전화를 하는 거죠. 목소리 바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대충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그걸로 한 방에 1등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말이 되는 방식이냐 하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더 좋은 상품을 소개시켜주는 거였어요. 영업사원들은 다짜고짜 그걸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만 남들이랑 다른 기획을 하면 성과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신뢰를 얻는 방법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에 이제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일 기본적인 거죠.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가 있죠. 이래서 저래서 약속 시간 지키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남의 뒷담 안 하는 거. 결국 말이라는 건 옮겨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남 험담을 안 하려고 하고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비즈니스맨들이라면 저는 온라인의 노출도를 최대한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온라인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네이버에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영상을 봤을 때, 명성을 들었을 때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처음에 블로그와 카페로 시작을 했었어요. 나는 뭘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일을 잘하고 이런 일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고 내 연봉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저를 알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책을 썼었어요. 나는 인생에서 알아야 모든 것을 영업에서 배웠다. 그 책을 통해서 영업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노출하기 위해서 SNS와 유튜브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할 수 있으면 온라인 채널을 전부 다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만나는 순간 호감을 주고 싶다면 아니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날 믿고 따라오게 만들고 싶다면 온라인에 많은 노출을 하세요. 그러면 그 노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방은 저를 훨씬 더 신뢰하게 되니까요. 협상을 할 일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돼야 되는 건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놔야 돼요. 이 사람은 나와 이 협상 테이블에 왜 앉았는지 정보가 많으면 어쨌든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최대 마지노선과 최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협상을 한다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랑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마지노선을 명확하게 정해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 가져갈 게 대안을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좋아요. 이 사람과 협상이 깨져도 내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협상이 깨진다 하더라도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하게 이 사람을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메신저가 어떤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협상은요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 사람이 날 좋아하면
이게 어떤 평가의 기준에서 어긋나 버려요. 협상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아니면 뭐 좋은 화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호감 가는 메신저가 되는 게 협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 모습을 정갈하게 하는 거. 머리 스타일, 옷, 깨끗한 구두, 목소리, 특히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향기. 담배 피고 미팅하는 건 정말 매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각을 하루에 한 20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향기에 신경을 쓰거든요. 깔끔한 사람? 그냥 뭔가 프로페셔널 보이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화로 들어가면 그 사람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냐, 경청과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질문지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좋은 질문지를 통해서 고객이 말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경청과 리액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의 방향을 끌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리액션 같은 경우도 저는 백트래킹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했던, 고객들이 했던 답변을 그대로 따라해요. 지금 대표님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한 5억 정도 버는데 5억이요? 굉장히 많이 버시네요. 창업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되셨어요? 어려운 시기 많이 극복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항상 백트래킹 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이제 고객을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칭찬이 눈에 보이는 아부보다는 정말로 이 사람을 딱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칭찬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직원이랑 동반을 갔을 때 이야기인데, 고객님이 굉장히 좋은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시계 이거 뭐 아니에요? 되게 좋은 시계 차신다. 제가 그 친구랑 상담이 끝나고 나와서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가 지금 칭찬한 건 저 사람의 시계야. 다음에 저런 고객을 만나면 시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해라. 이 시계 일반 사람들은 진짜 모르시는 건데 대표님 정말 안목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그 당사자를 칭찬해야 돼요. 그게 고객들이랑 대화할 때 가장 좋은 화법인 것 같아요. 제 앞으로의 계획은요, 저처럼 고생했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현직에 있는 동안은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노하우들, 많은 방식들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일단 제가 세운 계획은 제 나이 40살에 은퇴하는 거거든요. 그때 와이프한테 같이 1년 동안 세계 여행 가자고 했어요. 세계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구상해보자. 완미족발을 25년까지 대한민국 최고 1등 브랜드로 만들어 놓고 은퇴하는 게 아직까지는 저의 목표입니다.